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밤의 기막힌 투자 진행의 김민겸입니다. 우리 한밤의 기막힌 투자 주말 방송은요. 주식 잘 알려주는 동네 백수오빠라는 코너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 방송 함께 하시면서 앞으로의 증시 전략도 탄탄하게 세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방송하기에 앞서서 먼저 참여 방법부터 알려드릴게요. 지금 화면 보시면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실 텐데요. 휴대폰을 꺼내시고 휴대폰에서 기본 카메라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하신 후에 TV 화면에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혹은 문자로도 이용 가능한데요. 문자 샵 3989, 샵 3989번으로 주잘백 3글자 입력 후에 전송해 주시면 바로 저희가 10초 만에 웹페이지 링크 하나 보내드립니다.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참여해 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저희가 주식과 파생 상품에 관련된 교육 자료, 주식 유망 종목, 거기에 따른 히든 전략까지 세워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빠르게 입장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토요일 방송 시작해봐야겠죠. 주인공 두 분 모셨습니다. 김정철 본부장님과 칼리 전문가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번 주에는 꽉 차네요. 일단 한 주 동안 어떻게 보냈는지 근황 이야기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제가 이제 부산에 잠깐 갔다 왔는데 네. 부산 역시 날씨가 좋고. 오. 근데 이제 부산에서 느낀 게 뭐냐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 열기가 많구나. 네, 그래서 제가 이 팍승유 TV에서도 한번 전국 투어를 한번 떠나볼까 생각 중입니다. 그래서 올 여름에 네. 일단 서울 찍고 그다음에 한번 천천히 내려가 볼 건데 강원도 통해 가지고 대구, 부산, 그다음에 이쪽에 여수, 순천 여수에서 목포, 광주, 대전 이렇게 해서 큰 포부를 갖고 계시네요. 네, 이번 여름에 한번 쭉 일주를 하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하고 좀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대화하는 그런 자리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현재 좀 준비 중에 있습니다. 프로젝트 준비 중에 있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 그거 시작할 때 네. 그때 한번 얘기 드릴게요. 제가 단 한 명이 있더라도 네. 단 한 명만 오시더라도 제가 그 한 명을 위해서 무조건 간다는 거 다시 한번 얘기 드립니다. 네, 이렇게 전문가님께서 한 명을 위해서라도 전국 투어 마다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요. 이런 일정들 노란톡방 안에 입장하시면 모두 다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우측 하단에 지금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TV 화면에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칼리 전문가님은 이번 한 주 어떻게 보내셨나요? 네, 일단은 최근에 너무 우리 파월 회장님이 너무 지금 뭐 매주 지금 계속 나와 주셔가지고 네. 정말 좀 골머리 아팠는데 특히나 이번 주는 제가 이제 라이브 방송을 하는 직접적인 시간대 10시 반에 딱 네. 이제 출연을 했어요. 거기에 이제 4대 은행 총재들까지 이제 같이 나와주면서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일단 좀 이번 주에 좀 가장 좀 기억에 남았었던 게 뭐 이따 내용 자체는 조금 더 이제 다른 내용을 좀 가져가고요. 사실상 이제 제가 장대응을 하면서 그 방송을 라이브로 이제 방송 시청자분들과 같이 그 뉴스 방송을 통해서 이제 진행을 했었는데 이 나스닥 선물 분봉 자체가 네. 등장 인물에 따라서 이제 양봉이냐 연봉이냐로 바뀌었었어요. 그러니까 진짜요? 이 내용에 네. 따라서가 중요하진 않았어요. 이제 거진다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이제 좀 매파적인 발언들을 이렇게 좀 가져가면서 가져갔었는데 생각보다 누가 나오냐에 따라서 장대 음봉이 나왔다가 재밌네요. 양봉이 나왔다가 이거를 이제 실시간으로 봐야 아는 거고 이 실시간으로 안 보신 분들은 그냥 이러한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그냥 변동성이 있었겠구나. 왜냐면 이게 내용에 따라서 그게 맞춰서 상승과 하락을 보여줬다면 제가 이렇게 얘기는 절대 못 드려요. 근데 네. 내용 자체는 이제 같은 질문을 통해서 뭐 이제 파월한테 질문을 하고 뭐 라가르드한테 질문을 하고 이렇게 넘어가는데도 불구하고 뭐 같은 뉘앙스를 풍기더라도 봉 색깔이 달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에 맞춰서 대응하는데 굉장히 좀 힘들었었지만 이거 역시도 좀 수익을 잘 가져갔다. 그래서 되게 웃으면서 가져갔었고 그리고 또 수익도 잘 봤었던 부분 때문에 이번 한 주에 가장 좀 기억에 남지 않았나 이렇게 좀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이번 주에 4대 은행 총재 발언도 있었는데 전문가님께서는 실시간으로 대응을 하시고 실시간으로 또 우리에게 또 수익도 아주 정확하게 챙겨주셨다고 합니다. 나도 전문가님과 함께 실시간으로 이런 시장들 대응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노란톡방 안에 입장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측 하단에 지금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TV 화면에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이번 주에도 주요 이슈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 그리고 크리스틴 라가르드 유럽은행 총재 등 이 주요 중앙은행 총재들이 현지 시각 28일 날 포르투갈에서 열린 통화정책 포럼에서 추가 금리 인상을 예고를 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연내 2번 더 금리를 인상하는 것이 대다수의 의견이라고 언급을 했고 연속적인 금리 인상도 논의에서 배제하지 않는다라고 밝혔지만 이 경기에 대해서는 낙관적인 입장을 보여줬습니다. 일단 4대 은행 연은 총재들의 발언 어떻게 보셨는지와 함께 우리 다음 주 전략까지도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네, 일단 시청자 여러분들이 요즘 이제 왜 이렇게 파월이랑 이 사람들이 말을 그렇게 많이 하나 이유는 있습니다. 그 이제 정확하게 얘기하면 FOMC도 끝났고 20도 끝나서 이제 자유로워요. 예, FOMC 전에 한 2주 동안은 아무도 말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말하고 싶어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막 이제 다 끝났으니까 말하는 그러니까 건가요? 이제 막 쏟아붓는 건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시장이 뭐 좋지 않다. 아니, 시장이 너무 화랑이다. 이게 시장이 도저히 이게 꺼지지 않는다. 그래서 금리를 더 올릴 수 있다. 이렇게 계속 얘기하는 건 뭐냐. 저는 다 누누이 다시 한번 얘기했지만 실제로 그렇게 올릴 생각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네. 그럴 가능성이 그렇게 높진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금리를 여기서 더 올릴 경우에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기존에 지금 미국의 은행들도 지금 상태가 안 좋잖아요. 네. 그러니까 대형 은행은 괜찮아요. 대형 은행 괜찮은데 중소은행들이 상태가 매우 안 좋기 때문에 저는 제가 봤을 때는 겁주는 거다 이거. 지수야 너네 너무 올라가지 마라. 너네 진정해라. 너네 진정하고 가만히 있어라. 이렇게 이제 조절하는 그런 멘트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저는 2분기 실적 시즌 이제 왔잖아요. 네. 다음 주부터는 이제 7월부터는 바로 또 2분기 실적 발표하기 시작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더 상승세를 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이런 거에 속지 말자. 지금 파월 연준의장 한두 번 속았어요 우리가. 거의 신뢰가 없는 인물이에요 이분은. 그 말만 하면 뭐 이상한 말만 하고 있고 지난번에 예전에 몇 년 전만 딱 돌아가 보죠. 인플레이션 아무 문제 없다라고 하더니 결국은 인플레이션 때문에 지금 이 난리가 나죠. 있지 않습니까? 금리 올리고 있고. 그래서 저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너무 그쪽에 너무 매몰되지 말자 이런 얘기 조금 드리고요. 그 다음에 뭐 제가 간단하게 뭐 얘기를 좀 드리자면 뭐 자료 뭐 이것저것 준비했는데 뭐 이렇게 크게 뭐 의미가 있나 싶은데 미 연준 파월 의장이 22 포럼에서 올해 적어도 2회 정도는 금리를 인상. 이분 혼자 생각이에요. 이분 혼자 생각이지 뭐 전체 미 연준 위원들이 이 정도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고 저는 이제 만약 2회 정도를 더 올리면은 사실상 추가로 전체적으로 다 금리를 올릴 텐데 네. 근데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2회 정도 금리를 인상한다고 이제 또 추가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금리 상단이 최대 2회 정도 50bp 정도는 열려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차피 여기가 또 끝인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이 백날 이렇게 얘기해도 시장은 여기에 대해 반응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응 안 할 거기 때문에 사실 뭐 지수가 잠깐 눌리는 경우는 있겠죠. 근데 결국 이게 큰 효과가 없다. 저는 약간 이렇게 좀 보고 있고 그다음 크리스틴 라가르드 22 총재 역시 마찬가지로 통화 정책이 제한적이죠. 이분 해석하는데 정말 어려웠어요. 뭐 말을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통화 정책이 제한적이지만 충분히 제한적이지 않을 수도 있으며 제한적이었던 기간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를. 이거 뭐 중의적 표현도 아니고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내 거 아닌 내 거 같은 이런 거 같은 느낌인데 네. 그 무슨 노래 가사가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이제 결론은 무슨 말이냐면 네. 금리 올리겠다는 얘기예요. 그 말이. 그러니까 이렇게 어렵게 써놨는데 이제 이분 진짜 이분 개인적으로 좀 존경하는 분이긴 해요. 네네. 여성분으로서도 상당히 좀 존경하는 분이고 이분 22 총재 전에도 상당히 좀 제가 많이 눈여겨봤던 분인데 이분이 패션 스타일이 어마어마하세요. 또 패션 리더로서. 이분 패션 장난 아니에요. 이분 거의 무슨 걸어다니는 모델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제 말을 좀 너무 어렵게 한다. 이거 금리 올리겠다는 얘기입니다. 금리 올리겠다. 근데 22는 금리 올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22는 지금 통화라도 지금 강세가 돼야지 안 그러면 성장률도 안 나와, 물가도 높아, 아무것도 하는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통화라도 올려야 돼, 금리를 올려야 된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금리 올릴 때 물론 이탈리아랑 몇 개 나라가 문제가 됩니다만은 이탈리아가 그렇게 요즘 나쁘진 않아요 또. 그래서 옛날에 이탈리아 막 코로나 때 사람들 또 여행도 안 가고 막 이럴 때 안 좋았는데 요즘 이탈리아 좀 괜찮거든요. 그래서 금리를 충분히 올릴 수 있는 여러 건 있다. 그 다음에 우에다 가죠. 제가 웬만하면 일본은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이분이 최근에 말을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우에다 가죠 이분이 이제 BOJ 이번에 신임 총재님이십니다. 근원 인플레이션이 아직 2%를 밑돌고 있다. 임금 인상률이 2%를 넘겨야 한다. 여러분
믿겨지십니까? 일본은 아직도 인플레이션이 2%가 안 돼요. 오. 아니 일본 물가가 안 올라요. 주구장창해도. 그래서 일본에 사시는 분들이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한 달에 받는 월급이. 뭐 달라진 게 없어요. 이게 뭐가 달라졌는지 모르겠어요, 일본은. 근데 이제 이걸 넘겨야 된다 얘기를 했고, 자, 우에다 가조 총재가 이제 물가 상승세가 내년에 더 가팔라질 것이라는 합리적인 근거가 나오면 긴축으로 전환할 수 있다. 물가 상승세가 사실 저는 물가가 좀 최근에 많이 올랐다고 보거든요, 일본도. 근데 자기들 안 올랐다고 지금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고 있는데 이제 함적 근거가 나오면 긴축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렇게 물가가 안 올랐다고 거짓말을 계속 하다가 나중에 결국은 못 버틴다. 못 버틸 거다. 그래서 결국은 금리를 한번 올리는 시점으로 전환하지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에다 가조 총재 이런 발언을 봐도 금리를 향후에는 조금이라도 올릴 가능성이 있다. 그럼 이제 엔화가 본격적으로 반등이 나오겠죠.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지금 엔화를 무지하게 사는 겁니다. 엔화가 지금 최바닥이라고 생각하니까 지금. 그렇죠. 예, 그리고 달러가 재반등하더라도 22금리 인상 때문에 어차피 달러화는 이렇게 올라가다가도요. 미 연준이 금리 올려서 올라간다. 그러면 달러 금리 인상 올라간다. 그러면 22가 또 금리 인상하고 다시 떨어져요. 그러니까 달러화 인상에는 배팅하지 말자. 자, 엔화는 현재 저점에 인식이 깔려 있습니다. 일본 증시 투자 및 엔화 자산 매입 등의 투자 전략을 현재 우리도 해볼 필요는 있는데 일본 증시에는 굳이 투자하지 마시고요. 일본 기업들 중에 멀쩡한 게 별로 없어요. 예. 최근에 일본 스마트폰 회사 또 망했거든요. 예. 일본은 IT에서 거의 끝났다고 보셔야 되고 일본이 그래도 IT에서 뭔가 할 줄 알고 지금 미국이 일본에다 투자를 하고 있는데 아마 큰 코 다칠 겁니다. 아마 일본 투자해서 거의 말아먹을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저는 일본 차라리 엔화에 좀 투자하자. 엔화. 엔화 정도는 투자할 수 있다. 근데 일본 엔화 투자하지만 좀 많이는 기대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일본은 구조적으로 금리를 많이 못 올려요. 절대. 왜 못 올리냐. 일본 국가부채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금리를 올릴 때마다 이자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납니다. 그걸 걔네들이 하겠냐고요. 그래서 일본은 물가가 올라도 안 올랐다고 계속 거짓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일본은 현재 그런 상황이 있다. 그래서 일본 주식 쪽 보지 말고 일본 엔 투자 종목 중에 네. 땡땡땡땡땡땡땡 네. ETF입니다. 참고로. 네.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통 메시지 오픈 채팅방 여기 QR코드 여기 보이시죠? 네. QR코드 들어오시면 돼요. 이거 카메라 딱 하고 가만히 갖다 대기만 하시면 돼요. 일본 주식도 ETF로만 하자. 왜냐면 일본 개별 기업들은 상태가 안 좋은 기업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일본 개별 기업 말고 그냥 일본의 좀 전체적인 주식 탑픽스나 그러니까 탑픽스가 오히려 좀 더 나아요. 니케이보다 탑픽스 종목들이 조금 더 나으니까 탑픽스 종목이 있는 ETF 땡땡땡땡땡 요거까지 해서 그 땡땡땡땡땡이라고 해서 HTS 땡땡땡땡땡 검색하면 죽어도 안 나와요. 네. 이거는 안에 입장해야지만. 노란톡방 들어와야지 가르쳐 드린다는 얘기니까 그걸 좀 반드시 유념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달러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인데 그러니까 올라와도 어차피 두드러 맞아요, 얘네. 달러 이번에 또 올라 하거든요. 네. 올라오면 또 22가 금리 올려서 또 때려 맞을 거예요. 또. 그러니까 계속 그렇게 될 거라는 거 꼭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전문가님께서 4대 은행 총재들의 발언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봐야 될지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또 딱 한 가지의 유망 종목을 주셨는데요. 이번에 일본 엔화에 투자를 하지만 많이는 기대하지 말라면서 일본 엔 투자 종목 ETF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 종목명 정확한 거는 노란톡방 안에 입장하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주신다고 합니다. 우측 하단에 지금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TV 화면에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칼리 전문가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네, 일단 다음 주 회의록이 일단 좀 나와봐야 좀 알겠지만 일단 지금 현재 시장 자체는 사실상 제가 한번 지난주에도 좀 언급드렸었지만 이제 한 템포 쉬어가는 단계다. 우리가 7월 중순까지 좀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면 좀 한 템포 쉬어가는 단계고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좀 눌림 자체를 조금 더 강하게 봤었어요. 그러니까 횡보 장세를 유지한다던가 아니면 추가적으로 강하게 이제 뭐 단기적으로 4% 5%대 이제 음봉 보여주면서 이제 좀 조정 자리값이 나와줬어도 좀 괜찮았었는데 일단 나스닥 차트를 보신다라고 하면 이전에 이제 이렇게 가파른 상승을 좀 가져갔었던 자리값들 위주로 일단은 고점을 찍고 나서 떨어지는 패턴 자체가 지금 좀 달라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전에는 한 번에 음봉 하나가 그대로 이제
중심 자리 값을 크게 밀어주면서 매도세를 굉장히 크게 띄워주고 그 다음에 이제 움직임 자체도 당연히 이 앞에서의 이제 강한 매도세 흐름에 맞춰서 추가적인 낙폭을 그려주고 그 다음에 이제 바닥을 확실히 다져준 다음에 다시금 추가 상승 흐름을 가져갔다라고 하면요. 지금 자리는 사실상 버티고 있죠. 지금 자리도 분명히 떨어졌어요. 고점 대비 떨어지긴 했는데 재반등이 나오고 떨어지는 힘 자체도 1%에서 2%를 채 못 넘기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현재 증시 자체가. 그러니까 시장 자체가 지금 이제 놓고 본다라고 하면 악재로 깔릴 만한 요소들은 분명히 있고요. 이제 낙폭 그리고 이 내용 자체가 경기 침체로 해석이 되면서 본격적인 하락 추세로 이어질 수 있다. 이게 지금 좀 부정론자들이 계속 생각하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 네. 사실상 지금 현재 시장으로는 이제 아까 본부장님 좀 언급해 주셨지만 이제 좀 있으면 실적 시즌이잖아요. 그러니까 실적 시즌을 앞두고 관망세지만 이전에 제가 바라봤었던 이 관망세 자체는 횡보 또는 하락 관점으로 일단 좀 지켜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 자체에서 이제 좀 놓고 본다라고 하면 횡보를 가져갔다가 이제 하락을 좀 바라봤다라고 하면 그 원하는 타이밍 자체를 이미 놓쳤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장이 지금 어쨌든 뭐 계속적으로 이제 파월 의장이 이제 등장해도 상하원 때만큼의 이제 이펙트를 좀 주지 못하고 사실상 뭐 얘기를 하고 이제 금리 인상 2번 계속적으로 만약에 그게 이제 현실화 된다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아까 본부장이 하셨던 것처럼 어차피 올려봤자 니는 이제 상단 거기밖에 없어. 이런 식으로 시장이 해석하면서 더 이상 금리 인상에 대한 충격 자체를 계속적으로 못 가져가는 시장으로 바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어쨌든 회의록에서 나와주면 알겠지만 현재 장세는 오히려 이렇게 횡보 장세를 유지를 하다가 재차 이제 다시금 상승 흐름으로 조금 더 이어갈 수도 있고요. 이 흐름 자체가 단기 흐름으로 오히려 이제 고점 자체를 이제 뚫으면서 다시금 재차 매수세로 좀 이어갈 수 있는 장세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원하는 타이밍들은 다 놓쳤어요. 그래서 네. 시장에서 이제 제가 좀 눌려줘야 되는 타이밍, 좋은 타이밍 이런 부분들은 시간대가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얘기를 해요. 제가 항상. 근데 그 시간 타이밍이 지나가면서 지금 넘어간 현재 상황 자체는 지속적으로 좀 매수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일단은 뭐 AI 훈풍 자체가 일단은 시장 자체로 본다라고 하면 좀 다방면으로 계속적으로 이제 퍼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번에 나왔었던 이제 내구재 이제 수주 지표 자체가 시장 예상치가 마이너스 1%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제치가 이제 1.7%가 나왔어요. 근데 이 내구재가 뭐냐면 이제 좀 우리가 이제 실제 사용을 하는 물건들 중에 좀 오래 쓰는 재화들 있죠. 그러니까 냉장고, 세탁기, 네. 뭐 TV, 뭐 이런 가전 같은 경우가 사실상 막 1, 2년마다 바꾸는 그런 재화는 아니잖아요. 못하죠. 그러니까 몇 년에 한 번씩 바꾸는 거다 보니까 애초부터 살 때도 브랜드 있는 거 그쵸, 그리고 좀 중요하게. 비싼 거 서비스가 잘 된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맞춰서 사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제가 지금 말씀드렸었던 이런 내구재들 같은 경우가 사실상 가격으로 본다라고 하면 뭐 10만 원, 50만 원 수준이 아니고 몇백 단위로부터 그쵸. 시작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산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신중할 거고요. 네. 내 지금 소비 상황 자체가 여력이 굉장히 부족하다라고 하면 못 사죠. 애초부터 살 수가 없다라는 거죠. 기존에 쓰던 거를 계속적으로 뭐 수리를 한다던가 조금 더 쓰는 관점인데 사실상 이번에 이제 마이너스를 기대를 했었던 게 플러스로 나오면서 시장이 다시 좀 호재로 받아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현재 추세 자체에 이제 다시금 매수세가 나와줬었던 이유로 일단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더해서 이제 페드의 이제 은행 스트레스 테스트를 이제 진행을 했었는데 이번에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다 통과를 하면서 좀 안정성이 좀 검증이 된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목요일에서 이제 금요일 넘어가는 이 새벽 시간대에 은행주들이 이제 받쳐주면서 추가적으로 이제 S&P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 상승 흐름을 이제 이어갔었던 시장 흐름이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시장은 조금 어떻게 봐야 되냐? 제가 지난주까지만 좀 언급드렸었던 게 이제 엔비디아나 나머지 이제 대장 종목들을 딱 보시면 지금은 눈치 보기를 하면서 언제 도망갈지를 계속적으로 보고 있는 타이밍이에요. 네. 특히나 이제 최근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이제 내부자들이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주식을 팔면서 그 부분이 꼭 낙폭을 가져가는 건 아니겠지만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이 이상 뭐 조금 더 먹기 위해서 버티는 건 그렇게까지 의미 있지는 않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그런 종목들이 나오면서 차익 실현하면서 이제 나왔었던 이런
돈들이 이제 네. 다른 쪽으로 이제 자본이 이동을 할 가능성이 있겠죠. 근데 이 자본들이 뭐 안전자산으로 넘어가기보다는 이제 다른 종목들로 이제 좀 볼 것 같은데 오히려 이제 좀 그동안 눌렸었던 것들 뭐 리오프닝 아니면 이제 이런 은행주들 최근에 이제 좀 이슈를 받았었던 이런 부분들로 이제 좀 단기적으로 쏠릴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시장 자체는 지수 자체는 그래서 버틴다는 거예요. 엔비디아 개별 종목, 대장 종목들이 단기간에 눌러줄 수 있어요. 걔네는 제가 생각했었던 사이클대로 원래대로 좀 눌러줄 수는 있는데 오히려 다른 종목들로 상승을 이끌어가면서 지수 자체는 이렇게 좀 떨어지더라도 지금 떨어지더라도 반등을 계속적으로 좀 버틸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일단 이번 좀 실적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좀 다음 주 기준으로 일단 좀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고용 지표들이 이제 좀 나올 예정인데 사실상 정말 큰 변동성 아닌 이상은 뭐 이전처럼 그냥 사실상 뭐 큰 변동성 없이 단기간에 이제 분봉상 뭐 그 발표되는 직후의 시간대에 좀 눌러주고 나서 다시금 이제 반등하는 움직임. 그래서 시장 자체는 계속적으로 이제 관망세, 횡보장세 흐름으로 좀 보시면서 일단 이제 주요 실적 발표를 한번 좀 지켜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이번 장세 흐름은 1, 2주간 정도는 좀 쉬어가는 단계다. 이때는 좀 공부하시면서 아니면 좀 손 놓으시면서 좀 쉬시는 타임 가져가시고요. 다시금 한 템포를 좀 올리는 시기는 7월 중순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전문가님께서는 1, 2주간은 좀 쉬어가는 장세 흐름이 보여질 거다라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이번 주 있었던 여러 이슈들 이 페드의 스트레스 테스트, 경제 지표 등등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다음 주 이슈들이 또 어떻게 흘러갈지도 알고 싶다. 실적 시즌이잖아요. 그런 것까지 다 챙겨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노란 톡방 안에 입장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측 하단에 지금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TV 화면에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다음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마이크론, 나이키 등 여러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있었죠. 일단 마이크론부터 살짝 살펴보자면 현지 시각 수요일 날 이 장 마감 이후에 실적을 발표했는데 예상치 대비해서는 양호한 실적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실적 발표 이후에 가이던스에 대해서도 CEO가 긍정적인 코멘트를 하면서 장 마감 이후에 3% 상승을 했는데 어제장이 또 4% 정도 떨어졌거든요. 마이크론 어떻게 보시는지와 함께 그리고 나이키도 실적을 발표했는데 매출은 시장 예상을 상회했지만 EPS는 또 하회를 했습니다. 이 물류비 상승 등으로 인해서 마진이 줄어들었다는 이 나이키 측의 입장이 있었는데 과연 이 두 가지의 기업, 이 두 개의 기업 어떻게 보셨나요? 네, 일단 마이크론부터 일단 좀 보신다라고 하면요. 자, 일단 좀 차트를 좀 볼게요. 이제 최근에 이제 이슈를 받으면서 엔비디아나 AMD나 퀄컴 할 것 없이 일단 좀 상승 흐름을 계속적으로 일단 좀 가져갔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신고점을 갱신하니 아니면 지금 이전 낙폭을 다 소화하니 이런데 마이크론 차트를 보시면 얘는 이제 고점 대비에서부터 이제 다시금 재반등 자리값을 그만큼 못 가져갔었던 종목이에요. 그래도 나름 일단은 이전에 이제 22년도에 이제 하락폭 대비 이제 절반 정도의 이제 상승 흐름을 보여줬지만 최근에 이제 다시금 그 고점 맞고 나서 되려 나머지는 강하게 상승 탄력을 달려갈 때 그만한 힘을 못 보여줬다는 거죠. 그러면 사실상 이제 CEO가 이번에도 이제 기업 실적에 대해서는 이제 긍정적인 전망을 계속 주면서 이제 좀 주주들을 안심시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사실상 이제 현실적으로 놓고 본다라고 하면 마이크론 자체는 일단 좀 적자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를 조금 의식해서 일단 좀 생각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상 이제 조금 이렇게까지 이제 좀 좋게 얘기하면서 계속적으로 좀 보여주면 우리도 이제 상승 탄력을 보여주면서 갭 띄우면서 지속적인 매수세를 띄어가겠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상 이제 어제자 4%대 이제 낙폭을 되려 그러니까 갭을 띄웠었던 자리값이 의미가 없어졌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때 당시가 이제 장 마감 이후에 이제 갭을 띄워서 3%대 이제 보여주다가 결국에 이제 프리장에서 막판에 이제 떨어지고 그다음에 이제 장 스타트부터 그대로 밀렸었던 게 되려 4% 하락의 결과값으로 나와줬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가이던스든 뭐든 앞에서 이제 프리에서 이제 조금 올랐었던 부분들이 이제 다 잠재웠었던 모습인데 조금 이 부분에 조금 냉철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마이크론 자체는 이제 중국에 이제 좀 제재 대상에 좀 포함이 되면서 네. 이번에 조금 더 우려를 계속적으로 좀 보여주고 있다. 이게 지금 현재 주가의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죠. 일단은 좀 긍정론자들이 좀 얘기를 하는 거는 뭐 중국 말고도 다른 나라에 팔면 되는데 뭐 그게 뭐가 문제야라고 할 수 있는데 중국을 배제를 하고 그건 좀 어렵지 않을까요? 배제를 하고 그만한 수익률을 계속적으로 챙기면서 달려갈 수 있다? 이거 했었을 때 물음표가 들죠. 이거를 좀 생각했었을 때 좀 막연한 너무 긍정론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상 이번 실적 자체로 일단 좀 놓고 본다라고 하면 아직까지 중국 제재에 대한 결과값에 따라서 실적이 아직 반영이 안 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다음 실적은 확실히 이게 반영이 되겠죠. 그러면 다음 실적 아무리 우리 좋아, 우리 괜찮아, 다음에도 괜찮을 거야 이렇게 CEO가 나와서 아무리 얘기하더라도 사람들이 바보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엔비디아를 본다라는 것 자체는 그만한 가능성이랑 그 부분을 보고 나서 매수세가 몰린 거지 아무리 CEO가 좋게 얘기한다라고 하더라도 냉철하게 시장을 좀 판단을 해봤을 때 아닌 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확실히 좀 명확하게 나왔다. 아무리 CEO가 이제 우리 괜찮아요, 가이던스 나와주면서 막 좋게 얘기 풀어나가고 이렇게 해도 사람들은 생각보다 똑똑하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세 자체는 사실상 반등 자리값은 조금 힘들어 보이고요. 여기서 그러니까 상승 흐름은 조금 더 가져갈 수는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이전에 생각했었던 뭐 AMD, 뭐 엔비디아 이런 종목들처럼의 상승을 기대하면서 지금 사도 괜찮을까요? 라는 질문을 봤었을 때는 저는 사실상 조금 부정적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제 좀 나이키 같은 경우도 일단 좀 보시면요. 최근에 사실상 EPS가 이제 예상치를 이제 좀 밑돌면서 이제 사실상 어제자 이제 조금 하락을 보여줬는데 이거는 뭐 상승이죠. 어떻게 보면 0.3% 상승이니까 이건 솔직히 말해서 그냥 보합이잖아요. 그러니까 큰 움직임 자체를 일단은 좀 못 보여주고 있는데 나이키 자체는 약간 좀 지표가 될 수가 있어요. 전 세계에서 이제 가장 유명한 그렇죠 기업이다 보니까 얘네가 지금 현재 판매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올라가고 있는지 떨어지고 있는지 이런 지표들 자체가 얘네 기업뿐만 아니라 다른 비슷한 동종의 업종들 그리고 그 외에 이제 비슷한 계열들 이제 실적들을 이제 좀 눈여겨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생각보다 지금 이렇게 좀 안 좋게 나왔다라는 것 자체도 사실 저는 조금 그렇게까지 좀 지금 시장 자체가 우리가 와 하면서 이제 달려가기는 이제 조금 힘들다라는 게 이제 좀 느껴진다라는 거죠. 이미 앞에서 1월부터 슈팅은 다 나왔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다고 지금 현재가 저점이다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제 다시 꺾일 것이다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고점이 아니고 상승은 이어가더라도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지금 공격적인 투자를 해서 이제는 좀 재미 보기는 힘들 것이다. 그래서 이번 사실상 이제 실적 앞두고 그리고 이제 실적을 기대를 가지고 이제 보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요. 굉장히 냉철하게 평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삐끗하면 지금 하루아침에 10%, 20% 하락을 충분히 맞이할 수 있는 장세 흐름이다 보니까 종목 선정에 이제 조금 더 신경 써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노란톡방에서 계속 그쵸 지금 계속 지난주에도 수익으로 이제 좀 전환했었던 종목도 있었고 최근에 이제 보유 종목도 일단 지금 현재 낙폭 대비 나쁘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이 좀 궁금하다. 제가 언제 알려드릴지 몰라요. 그러니까 종목은 언제 알려드릴지 모른다. 안 그러면 이제 딱 종목만 듣고 나가시는 분들이 좀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제인지 모른다. 갑작스럽게 알려드릴 테니까 노란톡방 참여하시면 제가 꼭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외 주식에 대해서는 우리 전문가님께서 노란톡방 안에 입장하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갑작스럽게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나도 이렇게 전문가님이 주시는 해외 주식 선물까지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 빠르게 노란톡방 안에 입장하시길 바랄게요. 자, 전문가님, 이제 국내 증시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보려고 했는데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 이후에 국내 이 반도체 관련주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일단 한번 자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당연한 얘기였는데 제가 봤을 때는 시장이 오늘 좀 당연하게 안 갔어요. 원래 마이크론이 지금 오늘 올랐어야 되는데 간밤에 마이크론이 하락하면서 그 분위기 약간 좀 다른데 그래도 대세는 지장 없다. 약간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제가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가 의미하는 것 해가지고 이렇게 해봤는데 자, 마이크론 실적 발표입니다. 이 마이크론 좀 특이하다고 보시면 돼요. 얘네 되게 특이한 거 좋아하는구나. 얘네는 보통 사람들하고 좀 다르게 하는 거 좋아하는구나. 보통은 1, 2, 3월이 1분기, 3, 4, 5, 6이 2분기, 7, 8, 9가 3분기,
10, 11, 12가 4분기거든요. 근데 얘네는 빨리 하지 않아요? 특이하게도 3, 4, 5가 3분기예요. 얘네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근데 하여튼 얘네는 3, 4, 5가 3분기입니다. 근데 튀고 싶어서 노력하는 애들이에요. 그리고 근데 이 3분기 실적 발표를 이번 달에 한 거예요. 이번 주에. 자, 마이크론 실적을 좀 보자면은 37억 5,200만 달러 매출액, 4조 9천억 매출액을 기록했습니다. 시장 예상치가요 36억 달러였거든요. 네. 근데 그거보다 좀 매출액이 좀 더 잘 나왔어요. 이것만 해도 마이크론 나쁘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전년 동기에 대비해서는 전년 동기가 86억 달러였으니까 56%가 감소했습니다. 감소했죠. 뭐 감소한 건 마찬가지예요. 근데 감소했는데 예상보다는 좀 괜찮았다. 자, 영업 손실을 이게 그렇지만 매출액은 그렇지만 영업이익은 결국 영업 손실이었다는 거. 영업 손실로 17억 6,100만 달러 손실받고요. 작년 30억 달러 흑자에서 17억 6,100만 달러 적자로 전환했습니다. 자, 주당 순손실 적자는 지난 분기에 이미 적자가 된 거고요. 네. 그리고 전년 동기 대비해서도 적자 전환한 거죠. 자, 주당 순손실이 예상치가 1.59였는데 1.43 손실을 줄였어요. 주당 순손실 좀 줄였다. 저는 선방했다고 봅니다. 마이크론이 뭐 이 정도면 엄청나게 선방한 거예요. 예, 마이크론이 뭐 마법을 부렸나 이런 생각할 정도로. 향후 실적 가이던스가 얘네 4분기죠. 회계연도 4분기 6, 7, 8 하여튼 얘네 이상해요. 하여튼 이거 생각이 되게 계산이 힘드시겠지만 자, 향후 실적 가이던스도 37억에 41억 달러로 향후 실적 가이던스도 예상치보다 높았어요. 주당 순손실도 1.12달러로 막을 수 있다. 자신 있게 얘기했는데 저는 이거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 마이크론이 이 정도? 아니 마이크론이 도대체 뭔데요? 자, 메모리 반도체에서요. 반도체는 비메모리하고 메모리 반도체가 있는데 이 네. 메모리 반도체에서는 글로벌 1위가 삼성전자, 2위가 SK하이닉스, 3위가 마이크론이에요. 예. 근데 마이크론이 이 정도다? 그러면 1, 2위는 더 잘 되는 거예요. 예. 마이크론 따위가 이 정도니까 솔직히 마이크론 별거 아니거든요. 메모리에서는. 그래서 저는 삼성전자가 이번에 실적이 좀 예상치보다 훨씬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마이크론이 뭐 이 정도 했는데 그래서 삼성전자 실적이 원래 2천억대 흑자를 컨센서스가 2천억대 흑자였거든요. 저는 과감하게 7천억대로 올리겠습니다. 삼성전자 근데 왜 삼성전자 흑자면 어마어마한 거 아닌가요? 삼성전자는 이제 이 안에 반도체가만 있는 건 아니고 디스플레이, 스마트폰, 그 다음에 뭐 가전까지 다 합쳐서예요. 그러니까 반도체는 적자일 거예요. 반도체 적자일 건데 전체 합쳐서는 한 7천억 흑자로 좀 보고 있다. 반도체 쪽 선방을 삼성전자가 더 했을 거다. 그다음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저는 2조 3천억 정도 손실 예상하고 있습니다. 원래 컨센서스가 3조 나왔거든요. 그래서 과감하게 낮춰서 2조 3천억. 제가 삼성전자 7천억, 하이닉스 2조 3천억 딱 해서 증권사 컨센서스랑 비교해봤더니 삼성증권 정도만 저랑 비슷하더라고요. 네. 삼성증권 어제 부랴부랴 저랑 비슷하게 맞췄더라고요. 삼성증권 따라하지 마세요. 일단 여튼간에 미싱에서 비트로 전환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계속 실적 컨센서스가 예상보다 안 좋았다가 지금 현재 예상보다 좋은 걸로 반도체가 비트 턴 이렇게 했다고 보시면 돼요. 네. 재고 소진이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 중에 있다. 마이크론 한 얘기예요. 마이크론 따위가 재고 소진 빠르게 진행 중이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더 빠르죠. 자, 그리고 마이크론 서버용 반도체가 연말까지 재고 소진 예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서버용이 나쁘지 않다. 그리고 심지어 마이크론은 AI 반도체 부분이 거의 없어요. 근데 이 정도 나온 거예요. 그러면은 AI 반도체 쪽에 엄청난 비중을 나타내고 있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HBM 반도체, 마이크론은 HBM 반도체 점유율이 거의 없거든요. HBM 반도체가 뭐냐? GPU 칩, 엔비디아의 GPU 칩에 세트로 들어가는 메모리 반도체예요. 이 두 개를 같이 연결을 하거든요. 연결을 해서 쓰는 거예요. 근데 이 HBM 반도체가 기존의 D램 반도체를 적층해가지고 쌓아가지고 만드는 반도체인데 성능이 더 좋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걸 만드는 회사 중에 전 세계 점유율 53%가 SK하이닉스입니다. 그리고 30% 넘는 게 삼성전자고요. 그냥 이 둘이서 그냥 이 둘은 AI 반도체까지 2분기 때 팔아먹었어요. 그럼 훨씬 더 많이 되겠죠. 마이크론은 5%가 안 돼요. HBM 반도체가. 근데
그렇게 따지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훨씬 더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 그 마이크론은 지정학적 이슈가 있어요. 중국이 마이크론 조사한다 그래가지고 마이크론 제품을 지금 안 사고 있죠. 물론 미국이 이런 말 들으면 기분 나빠요. 왜냐면 미국이 원래 야 우리 마이크론이 너네 안 팔 거야. 마이크론 너네 팔지 마 중국에. 그때 중국이 자존심 상할까봐 먼저 손수 쳤죠. 아니 마이크론이 우리는 너네가 안 파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안 사는 거야 하면서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 중이에요. 자 마이크론이 추가 감산까지 시사했는데 저는 그래서 마이크론이 이 정도 나왔다는 거는 다음 달이면 여러분들이 이미 TV방송을 보고 있을 때는 이미 7월이에요. 네. 7월 첫째 주 후반에 있을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 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충분히 괜찮을 실적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국내 HBM 반도체 소부장 종목에 집중해야 된다. 종목 하나 오픈하겠습니다. STI. 자, 관련주입니다. STI 차트 한번 보세요. 한번. STI 차트 한번 보시면요. 돌아 나왔어요. 여러분. 아, 오늘 STI 오늘 뭐야? 8%. 종목이 8% 올라버렸네? 다른 거. 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이 자료를요. 여러분 제가 바빠가지고 재탕했어요. 마이크론 실적 발표하자마자 재탕했거든요. 제가. 재탕하면 안 됩니다. 어제 앞으로. 거예요. 어제 거. 네. 이 자료 어제 거예요. 제 다른 STI 이거 어제 얘기했단 말이에요. 어제 아침에. 네. 어제 아침에 그래서 한 6% 오르길래 아 그래도 오를 수 있겠다. 더 오를 수 있어. STI 오늘 9% 보세요, 여러분. 이 정도예요, 여러분. 이렇게 제가 어제 그냥 대충 종목 이거 공개 종목이 이 정도예요. 공개 종목이. 이 공개 종목 그냥 이거 정도는 뭐 공개해도 되겠다 해서 여러분 오늘 가지고 나온 게 이건데 이게 그리고 이거 작성하고 이거 제가 그 온 거 던질 때는 이거 2%도 안 올랐어요, 이거. 보세요. 오늘 아침에 이거밖에 안 올랐어요, 진짜. 이거 주고 나서 이거 와. 이 박성재 TV에서 유출한 게 아닌가 의심을 한번 해보고 있는데 여튼간에 네. 네, 여튼간에 요거 자 무려 9% 상승 중에 있네요. 여러분 다른 STI 거예요, 전문가님. 아니요, STI 안 돼요? 하지 마세요. 너무 많이 올랐어요. 자, 저 이거 몰랐어요 이게 오른지 지금. 네. 자, 그 STI 말고 또 있어요. 또 있어요. 역시. 땡땡땡땡땡. 아우 길어 이거. 너무 길어요. 자, SK하이닉스 알려줍니다 이거. SK하이닉스에 왜 관심을 가지나? HBM 반도체 글로벌 점유율 1위예요. SK하이닉스가. HBM 반도체가 AI 반도체 때 무조건 들어가는 거라고 제가 다시 한번 얘기 드립니다. 자, 증착 공정 장비를 납품하고요. 이 회사 같은 경우도 같이 보셔야 될 종목입니다. 자, 그다음 땡땡땡땡땡. 두 개나 주시네요. 네. HBM 관련주로 GPU를 동반되는 HBM을 요걸 붙여주는 본딩 장비를 만들어. 이 두 개 붙여놔야 되거든요. 그러면 엔비디아가 만든 GPU랑 SK하이닉스가 만든 HBM을 붙여주는 본딩 장비 만드는 회사다. 그럼 무조건 잘 나오겠죠, 실적이. 여러분 이거 안 봐도 비디오 아닙니까?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네, 노란통 메시지 오픈 채팅방에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전문가님께서 노란톡방 안에 입장하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SK하이닉스 관련주 그리고 HBM 관련주에 대해서 종목명, 매수가, 매도가까지 친절하게 다 잡아주신다고 했습니다. 나도 이렇게 전문가님의 유방 종목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 빠르게 노란톡방 안에 입장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측 하단에 지금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TV 화면에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이 칼리 전문가님의 실전 매매 너무 궁금하다고 하셔서 오늘도 하이라이트 영상 준비했습니다. 하이라이트 보고 오시죠. 자, 18,835 1차 청산. 자, 고점 밴드를 찍고 넘어가다 보니까 올려쳐도 지금 힘 자체가 언제 떨어져도 이상하진 않죠? 자, 이제는 최소 본절 자리값 799 자리값 잡아놓으면 될 것 같습니다. 14 자리값까지 올라왔고요. 자, 56, 57. 자, 2틱. 좋습니다. 네, 60틱. 수익 축하드립니다. 일단 51자리값 매수 체결. 일단 본다라고 했었고요. 자, 스위칭보다는 819자리값 그대로 일단은 컷자리값 지켜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스위칭까지 가져가면 리스크를 많이 쓰기 때문에 자, 본장 전에 딱 한번 지금 가져가는 이 매수세. 자, 50 돌파 자리값 요거 한 자리 보고요. 컷자리값 그대로 819자리값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봉 자체가 아래 꼬리를 크게 잡으면서 일단은 다시금 밴드 안착하는 움직임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가 지금 기대값으로 본다라고 하면 이 밴드 상단 부근 때 5분봉상 상단 자리값 부근 때까지는 일단 좀 지켜볼 만 하겠죠. 75까지 돌파, 78. 자, 30까지 나와줬고요. 자, 일단은 881. 4초, 3초, 2초, 8초. 자, 충분히 찔러줄만 하죠. 자, 886. 좋습니다. 40씩. 수익 축하드립니다. 자, 81자리값 매수 체결. 자, 49자리값 주문 접수 완료. 자, 한번 크게 눌러주고 좋습니다. 자, 매수 나쁘지 않고요. 자, 18,000 지금 919자리값 1차 청산 118, 919. 자, 40씩 나왔습니다. 자, 매수 나쁘지 않고요. 자, 930까지. 자, 요거는 949자리값 올청 주문 접수 가져가볼게요. 완료. 70짜리값 올청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8,949 올청 대기. 자, 일단은 최소 본절 달면서 지켜보고요. 주문 접수 완료. 자, 본절에 자, 949까지만 딱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조금 힘들 것 같죠? 자, 요거 그냥 19에 주문 자르도록 접수 완료. 하겠습니다. 자, 40틱짜리 값. 자, 18,919짜리 값 자르고 마무리 볼게요. 아, 좋습니다. 자, 18,919. 자, 40틱 수익으로 일단은 좀 마무리 보시죠, 여러분들. 자, 40일 매수 체결. 자, 40일 매수 자리값 기준으로는 주문 접수 29자리값 완료. 포팅이고요. 자, 얘는 지금 일단은 65자리값 올청 자리값입니다. 주문 접수 완료. 14,965 올청 대기 자리값이에요. 자, 950까지 강하게 매수해. 한번 흔들었기 때문에 이 힘 자체가 조금 더 강하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55까지만. 54. 좋습니다. 자, 55 터치. 자, 요거는 한 번에 간다예요. 한 번에 간다. 자, 957까지. 자, 요거는 최소 본절 달면 되겠죠, 이제는. 주문 접수 완료. 자, 본절이. 자, 961. 좋습니다. 자, 963. 좋습니다. 500불. 주문 접수 수익. 완료. 축하드립니다. 자, 일단은 991자리 값으로 매수 체결. 자, 59자리 값 컷데이인데 49자리 값 40틱 그대로 보겠습니다. 자, 차라리 요 자리 값을 컷으로 가져가면서 지켜볼게요. 본절 없이 일단 손절 생각하면서 변동성은 더 지켜보고 충분한 추세 뒤에 천천히 잡도록 하겠습니다. 자, 19,000 지금 35자리 값 1차 청산. 자, 일단 기준으로 자, 90 기준이니까 자, 45틱. 자, 32까지 돌파 나와주고 있고요. 딱 상단까지만 딱 욕심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단기간엔 90이지만 조금 100틱까지는 조금 힘들 것 같아요. 100틱 좀 이전에 청산 타이밍 일단 좀 잡아보고요. 아우, 2틱 너무 아깝다. 그쵸? 취소 확인. 자, 여기서 자, 60틱 수익으로 일단 마무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수 체결 71자리 값. 자, 59자리 값 주문 확인 접수 완료. 가져가고요. 자, 어쨌든 1초 컷 가능성은 있지만 지금 자리에서는 추세 자체를 조금 더 끌어올리겠다라는 지금 내용이 좀 더 강한 것 같아요. 예, 요거는 79 청산 가져가 볼게요. 주문 접수 완료. 자, 15,000 79. 뭐 요거는 뭐 200불짜리 정도로 봐주시면 되겠죠. 단기 자리 값으로 일단은 좀 끌고 가보자죠. 추세 지속보다는. 자, 78.50. 주문 접수 완료. 그래요. 뭐 그냥 10% 가져가시죠, 여러분들. 10% 대략적으로. 그쵸? 자, 79 매도 체결. 주문 자, 접수 90일 완료. 선택. 자, 70 초반대까지 강하게 매도세 나와주고 있고요. 자, 61자리 값 올청대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400불 자리값. 자, 61자리 값 올청대기 같이 볼게요. 주문 접수 완료. 자, 15,000 61 올청대기.
자, 62까지. 좋습니다. 400불 수익 축하드립니다. 자, 81자리값 몇 체결? 자, 요거는 69자리값 주문 접수 완료. 근데 상단까지만 일단은 지금 잡는다라고 하면 그쵸? 여기 구간대 자 15,099자리값 여기서 청산 타이밍 자 대략적으로 20호 400불 정도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일단 100자리값 돌파. 자 1차 청산 자리값 타이밍은 나와줬죠. 자 400불 돌파했고요. 자 최소 본절 이제는 찍는 타이밍을 보는 거였어요. 이번엔 119자리값 주문 접수 완료. 800불 마무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5,119 몰청대기 119 정도까지만 딱 욕심내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115 117 주문 접수 완료. 좋습니다. 네 800불 수익 축하드립니다. 자 109 매도 체결. 자 21자리값 커팅. 주문 접수 완료. 요거는 잡혀도 한 번 더 타이밍이고요. 자 요거는 109자리값이 똑같이 15,091 1차 청산 400불 자리값입니다. 자 96 자 93 92 자 91 터치. 자 단숨에 보여줬고요. 자 400불 보실 분들 지금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취소 확인. 자 111자리값 주문 접수 완료. 자 70대까지 와, 힘 보이시나요 여러분들? 자 64. 자 이거 뭐 그냥 본절 잡고 천천히 보고 있었는데 자 61자리값 올청 주문 접수 가져갈게요. 완료. 자 1000불 자리값 좋습니다. 자 1000불 수익 축하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주까지 해외 선물 상품별 투자 전략 세워봐야겠죠? 칼리 전문가님이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5일 자체를 좀 보시면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지금 추세 자체를 계속적으로 이어서 가기보다는 사실상 제가 지난번에도 이 폭 내에서의 움직임 정도로 일단 좀 기대값을 가져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승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얘기를 드렸습니다. 추가 매도세 낙폭은 조금 한 박자 더 나와주긴 했었지만 반등 주면서 다시금 중시값 자리값까지 올라와 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5일 가격대 변동성은 이 안에서의 움직임이다라고 좀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지금 현재 다음 주 기대치로 봤을 때 최대 상승폭은 73까지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로 급락 이슈 자체가 이제 그렇게까지 놓여져 있지는 않을 것 같고요. 여기 정도 상단으로 73까지는 매수 대행 자리값 보시는 게 조금 더 유리해 보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좀 골드에 대해서도 이제 좀 한번 언급을 드렸었는데 이제 비트코인의 상승 여파로 인해서 이제 오히려 달려가야 되는 지금 골드 자체가 낙폭을 이어갔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달러 상승으로 인해서 추가 매도세가 지금 더 보여주고 있는 자리값이에요. 그래서 골드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자리값에서는 일단은 1900짜리 값을 조금 더 이탈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1900짜리 값까지 지금 현재 자리 값이 이제 좀 지지 여부를 좀 판단할 수 있는 주요 근거인데 사실상 여기 자리 값에서 다음 주까지 비트코인이 이제 계속 3만 자리를 안착하면서 계속적으로 상승 흐름을 또 이어가 준다라고 하면 다음 지금 일단은 좀 바라볼 수 있는 자리 값은 1853 구간까지는 매도세 더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나스닥은 아까도 이제 좀 언급드렸었지만 일단 현재 추세 자체로 놓고 본다라고 하면 21선에 강하게 하락 돌파하기보다는 현재 자리값을 계속적으로 횡보장세를 띌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14,800에서부터 15,200 사이 구간대를 고점 저점 박스를 칠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저점에서 매수, 지금 이 고점 부근대에서는 매도 관점으로 대응 전략 짜서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는 이제 구리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이때 당시에 여기 자리값이 이제 4 부근대가 최고점이다. 계속 강조드렸던 자리값 매수 나왔고 이제 여기가 고점이고 추가 상승은 조금 힘들 것이다라고 얘기 드렸는데 그대로 눌러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 구리 같은 경우는 이제 재차 다시금 반등 수준으로 3.8 정도까지만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네, 이렇게 다음 주까지 해외 선물 상품별 투자 전략에 대해서 세워봤습니다. 추가적인 코멘트는 노란 톡방 안에 입장하셔서 모두 다 받아가시길 바랄게요. 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이 점 꼭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